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딸 하나를 둔 엄마로 불과 3년 전 믿었던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건 남편놈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저희가 갈라서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제 재산을 노리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이었죠. 아빠가 물려주신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내놓으라며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저희 아빠가 물려준 제 땅이 자기들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거죠. 남편놈이 저 몰래 바람이 난 사실도 모른 채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제대로 한 방 먹이며 남편놈과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남편놈과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정도로 최악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리도 없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저밖에 생각 못하는 순정파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가난한 집 아들에 같이 살지는 않아도 책임져야 할 홀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조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독특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물론 능력이 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며 신우며 주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남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마냥 제 앞에서 유난을 떨며 터무니없는 혼수를 발했단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다른 건 다 됐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예단이랑 혼수는 얼마나 해올 생각이냐? 네? 혼수라니요? 저희 처음부터 가진 거 없이 시작하는 거라 예단은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혼수도 최소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기로 했는데요. 명준 씨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아니었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대기업은 아니지만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오겠다는 거냐? 언니, 지금 저희 오빠 꽁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오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 다니고 있었던 터라 모은 돈도 조금 있었고 저희는 결혼은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실속 있게 최소한 간소하고 합리적으로 치르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형편이 좋아서 제가 넉넉하게 혼수를 해오면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면서 저에게만 제대로 된 혼수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 다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어서 인사드리기 전 이미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려 간소하게 하기로 정해놓았는데 시어머니며 신우가 이제와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예단이나 혼수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드리려 했는데 남편이 먼저 난리를 치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마디 했죠. 지금 도대체 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단이랑 혼수는 왜 바라는데? 솔직히 우리 집처럼 없는 집안에 시집 오는 거면 엄마나 희연이 너나 우리 지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책임져야 할 시어머니에 시집 안 간 여동생까지 딸린 나 같은 남자한테 요즘 시집 오려는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제발 우리 주저져 말고 떠들어. 엄마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있는 집 시어머니 흉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희연이 너도 마찬가지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랑 희연이 너 이럴 거면 내 결혼식 때 올 생각도 하지 마. 나는 두 사람 얼굴 안 봐도 되고 우리 지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왜 또 이렇게 흥분해서 말해? 알겠다, 알겠어. 내가 미안해.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야. 지수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하도 반가워서 내가 웃자고 떠든 말이니. 아유, 마음 쓰지 마라. 아유, 예단이면 혼수면 니들 좋을 대로 하면 된다. 맞아, 오빠. 그냥 엄마랑 나랑 세훈이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농담 좀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화 좀 풀어. 그때만 해도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인지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함부로 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처음에 결혼하고 저만 알던 남편 놈이 결혼하고 6년이 넘어가자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던 겁니다. 슬슬 저를 무시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회사 출장에다 뭐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지기 시작했죠.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면서 늦게 들어온 남편 놈이 저에게 헛소리를 해오더라고요. 당신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숨 좀 그만 쉬면 안 돼? 숨을 그만 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숨 안 쉬면 죽는 거 몰라서 그래?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 거냐고. 지금 당신이 저녁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잖아. 나도 아는데 당신이 내 앞에 자꾸 얼쩡거리니까 하도 짜증나서 그런다. 짜증이 나서. 지금 짜증이라고 했냐? 밤늦게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면서 짜증나게 하는 인간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네가 직접 차려 먹던지. 너 정말로 야근하고 온 거 맞아? 예전에는 잘 하지도 않던 야근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부쩍 많아진 거냐고. 당신 혹시 나 몰래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회사 전화 걸어서 오늘 야근하고 온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 무슨 이런 일로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정말 섭섭하다. 지금 섭섭하게 군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먼저 힘들게 밥 차려주고 있는 나한테 숨도 쉬지 말고 얼쩡거리지 말라며 짜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너야말로 사람 섭섭하게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여보, 그런데 이 고등어찌개 정말 맛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자 남편이 바로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남편이 부쩍 저한테 시비를 걸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 한번 들키기만 해보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남편 놈이랑 당장 이혼해서 갈라설 생각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함부로 하면 남편이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의 신우며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저한테 함부로 못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막대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제 앞에서 막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면서 제가 시집가고 얼마 후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 자식에게 나눠주다 보니 3천만 원 정도의 땅밖에 물려받지 못했지만 액수야 어떻든 부모님이 자식들 생각해서 땅을 물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도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근래 들어 저에게 아빠가 물려주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는 아빠가 오래전 물려주신 땅이 3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를 비웃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까지 같이요. 3천만 원짜리 땅을 박가사돈께서 너한테 물려주셨다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걸 누구 코에 붙인다고. 지금 그것도 땅이라고 물려주신 거냐? 맞아, 엄마. 3천만 원짜리 땅 나 같으면 안 받고 말지. 진짜 사돈어른도 쥐질이 궁상이다. 쥐질이 궁상이라니. 어머니,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땅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솔직히 말해서 요즘 3천만 원을 돈으로 취급하든? 3천만 원이면 어떤 사람은 1년치 연봉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희 남편한테 물려줄 3천만 원짜리 땅이라도 있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통장에 지금 100만 원이라도 있어서 그런 말 하느냐고요? 너 지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나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빌라 우리 아들이랑 딸한테 나눠주면 네 아빠가 준 그 3천만 원짜리 땅보다는 더 나갈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신우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가진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해서 나랑 사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가만히 있는 저한테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땅 보고 트집 잡으면서 비웃었던 건 어머니랑 아가씨가 먼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 것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저희 아빠 비웃으면 욕할 생각이거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가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으니까. 그날 제 말에 시어머니며 신우며 씩씩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의 몰상식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잘못한 시어머니와 신우 편을 들며 저와 저희 아빠를 똑같이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아빠가 물려주신 땅 보고 누구 코에 붙이냐며 지질이 궁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예민한 거야? 솔직히 예전에 장인어른이 그 땅 물려주셨을 때 내가 당신 민망해할까 봐 이야기 안 했었지만 3천만 원짜리 싸구려 땅 물려줘봤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물려주신 거래?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더 나았어. 나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데. 우리 엄마랑 희연이는 안 그랬겠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도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냐?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말이 잠시 헛나왔나 봐. 미안해. 그러나 남편 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촉이 맞았던 것인지 남편 놈이 저 몰래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놈이 씻으러 욕실에 간 사이 계속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며 울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도 무시했었는데 그날은 느낌이 싸한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저는 진작 남편 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한 순간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죠. 문자는 다름 아닌 남편 놈의 상간녀가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우라빵, 집에는 잘 들어갔어? 오빵, 쪼꼬미 가영이는 아직 집에 못 들어갔는데 오빠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보고 싶다. 오빵, 또 얼른 가영이랑 데이트해요? 오늘도 내 생각하며 잘 자? 오빵, 사랑해. 그때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 놈이 있는 욕실로 들어가 남편 놈의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리고 싶었죠. 게다가 상간녀가 남편한테 문자로 보낸 사진들을 확인하는데 쪼꼬미인지 뭔지 아는 상간녀는 딱 봐도
남편놈보다 나이만 어렸지 덩치가 산만한 게 웬 산적이 남편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나 했던 겁니다. 게다가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상간녀는 남편 사진을 자기 남친이라며 SNS에도 버젓이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놈이 바람 피운 걸 확인한 순간 바로 이혼할 결심을 했거든요. 무식한 시댁 식구에 변심한 남편놈까지 더는 제가 남편놈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동안 없는 남자한테 시집아 고생해서 살만하게 만든 대가가 배신이라면 더는 남편놈과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놈이 바람 피운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이혼 서류를 쥐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놈과 이혼하면 딸아이를 제가 키울 생각이었고 제 딸을 위해 모두 날 생각이었지만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걱정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물려주신 땅이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오르게 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짜리의 땅이 50배가 오르며 호재로 하루아침에 15억짜리 땅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소식이 저에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가진 땅이 오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리곤 저에게 했던 말이 아주 기가 막혔죠. 너 어쩌면 애가 그러니? 네? 어머니 제가 뭐가요? 네 아빠가 물려준 땅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네 시어미한테 한마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하마. 애미, 네 땅 팔아서 5억만 내 계좌로 보내라. 너는 네 신호가 이혼당해서 친정에 들어와 사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서 네가 보내준 5억으로 우리 딸 좋은 아파트로 하나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처분할지 내가 차후 정해서 너한테 알려주마. 자기 땅도 아니고 남편놈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저한테 갑자기 제 땅을 팔아 5억이라는 거금을 보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땅을 시어머니가 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겠다고 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제 땅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머니께서 뭔데 제 땅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3천만 원짜리 땅 물려주신 거 알고 어머니 아가씨랑 같이 저랑 저희 아빠 비웃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 땅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너 지금 염치라고 했냐? 시어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따위 소리를 해? 그리고 내가 왜 신경을 끄니? 내 며느리 땅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 살았으면서 이게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개소리를 짓거려? 지금 되먹지 못하게 개소리를 짓거리는 건 제가 아니고 바로 어머니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빌붙어 살긴 누가 빌붙어 살았다고 그러세요? 남편이 그나마 이만큼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제가 그나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빠가 물려주신 땅 어차피 제 재산인데다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그 땅을 팔아서 아가씨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니 마느니 할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나한테 개소리라고 했냐? 어디서 싸가지 없게 지 시어미한테 개소리란 말이 나와?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싸가지 없는 말인 거 알았으면서 저한테 개소리 하신 건가요?
저는 더는 할 말 없고 아가씨한테 제 땅 팔아서 5억짜리 집 해줄 마음도 없으니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또다시 저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시면 다시는 저 어머니 전화 받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발 그 나이 드셨으면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저에게 귀청이 떨어질 듯 소리를 질러댔지만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아예 한동안은 시어머니 전화도 차단하고 받지 않아 버렸어요. 더는 시어머니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이 일을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놈이 제 땅을 노리며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당신 정말 잘했어. 우린 이제 부자라고. 여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버님이 주신 땅값도 올랐겠다. 나 이제 회사 관둬도 되지. 당신 가지고 있는 땅 팔면 우리 앞으로 일 안 하고 돈 펑펑 쓰면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만 회사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당신 땅 절반만 팔아서 나한테 보내봐. 나 그 돈으로 외제차 좋은 거로 한 대 뽑고 나머지는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쓰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왜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내 땅을 절반이나 팔아서 당신한테 줘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 누가 15억 되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 앞으로 우리 애 커서 들어갈 학비며 생활비며 노후 자금에 계속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왜긴? 우린 부부라고. 당신 아무리 멍청해도 정말 모르는 거야? 부부 재산을 원래 공동 소유로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주신 당신 땅 절반도 내 거고. 아무리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해서 멍청해도 그렇지 그런 상식조차 몰라? 당신 공부 좀 해! 저는 그때 남편놈의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땅을 절반이나 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바람까지 피워놓고 제 땅으로 뻔뻔하게 일까지 관둬 편하게 놀고 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양심이 있는 인간인가 싶었던 거죠. 게다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조차 남편 놈이야말로 멍청하게 모르는 것 같았어요. 상식은 무슨 상식! 이봐요 아저씨. 당신이야말로 공부 좀 하세요. 누가 그래?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라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배우자한테 전혀 권리 없는 거 몰랐어? 너 지금 나한테 땅 절반 판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아? 분명 우리 조금 아니 아무튼 부부 재산이 공동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믿기 어려운 거면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든지. 요즘은 인터넷만 잠깐 뒤져도 다 나오니까. 당신 내가 인터넷 뒤져서 아니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리고 남편놈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10분도 안 돼서 저한테 바로 꼬리를 내리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었네. 당신 말대로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배우자한테 권리가 없었네. 여보 미안해. 그래도 땅 팔면 나 얼마라도 줄 거지? 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잖아. 내 말 맞지? 당신처럼 부자 아내를 두다니 나 너무 행복하다. 난 행운아야! 남편놈의 마지막 말에 저는 겨우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바람 피운 놈이 끝까지 제 돈을 노리며 사랑 타령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징그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전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요술봉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술봉으로 남편놈을 먼지나도록 두드려 패고 말았죠. 이 그지 같은 인간아! 행복은 무슨 행복! 나는 너 만나서 불행하다 이 자식아! 너는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고 내 인생의 오점이고 원수야.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어떻게 돈 때문에 지 마누라를 가만히 안 둔다면서 협박을 할 생각을 해?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철들어서 정신 차릴 거냐고. 네 놈이 나한테 평생 잘못했다고 빌어봐라. 내가 너한테 10원 한 장을 주나? 아유 여보, 아파.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당신한테 안 까분다고. 아유 미안해. 남편 놈은 저한테 더 혼나는 게 무서웠는지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곤 며칠 동안은 겁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신우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면서 5억을 보내라며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만행은 계속되었죠. 제가 시어머니 핸드폰 차단을 분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저한테 전화해 헛소리를 했으니까요. 나다. 내가 저번에 말한 5억 준비하라고 했던 건 어떻게 됐냐? 잘 준비하고 있는 거냐? 아범이랑 다 얘기했으니까 빨리 팔아서 보내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 땅 팔아서 아가씨 집 사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 땅에 관한 건데 왜 그걸 남편이랑 상의하나요? 이게 그래도 그러면 넌 지금 네 시어미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네, 거역할 건데요. 어머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저한테 5억을 보내라 말할 입장이 전혀 아니시라고요. 입장은 무슨 입장? 너 저번부터 자꾸 우리 착한 아들이 무슨 사고라도 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가 우리 딸 5억 집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유, 전부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네가 5억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 아파트 치를 거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딸 아파트 잔금 날짜 맞춰서 돈 반드시 보내줘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냐?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동의도 안 받고 멋대로 신우집을 계약하며 기어이 일을 크게 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신우가 집 잔금 치르는 날을 남편 놈과 끝장낼 D-Day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전 남편 놈에게 이혼 선언을 하며 제대로 끝장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되면 남편 놈이 저한테 이혼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어머니는 그날 신우집에 잔금도 못 치르고 제대로 혼인할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신우가 계약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소식도 없이 돈을 보내지 않자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쥐잡듯 저를 잡으려고 했죠. 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늘이 우리 딸 이사갈 집 잔금 치르는 날인데 내가 보내라고 한 5억 왜 아직도 안 보내는 건데? 잔금 못 치르면 우리가 준비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는 거 너 몰라서 그래? 너 정말 나한테 혼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이게 오냐 파줬더니 지 시험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네가 아직 나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내가 너 찾아가서 매운맛 좀 보여줄까? 제가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제 땅 팔아서 아가씨 아파트 사줄 마음 없다고요. 정 사고 싶으면 아가씨 돈으로 스스로 벌어서 사라고 하세요. 너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너 정말 나랑 끝장을 보고 싶어서 그러냐? 우리 딸 잔금 못 치러서 이사 못 가면 다 네 탓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에 저는 복수를 위해 제가 준비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며 신우이며 제대로 한번 저한테 혼인할 때가 된 것이죠. 알겠어요. 정 그렇게 어머니께서 바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이냐? 정말로 지금 5억 보내주는 거야? 아이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보구나. 그러면 너만 믿고 있으마. 지금 당장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네 땅 판 돈도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쓸지 정할 테니까 잘 준비시키고.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돈을 보낸 후 문자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 아빠가 물려주신 땅을 정리하지 않아 제가 가진 돈에서 보내주긴 했지만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돈 보내드려요. 그렇다고 너무 고마울 필요는 없고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아가씨 집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 노후 자금이랑 용돈도 쓰도록 하세요.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제 문자에 시어머니는 신호와 함께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지며 이야기하더군요. 이 고양 것!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5억을 보내랬더니 어디서 5원을 보내? 그래놓고 남은 돈으로 나한테 노후 자금이랑 용돈을 쓰라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는 내가 5원짜리로 보이냐고? 돈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 그동안 우리 오빠 옆에서 빌부터 산 주제. 저한테 5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우리 오빠에 대해 감사함을 알면 나한테 당연히 5억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장난은 어머니랑 아가씨가 하고 있는 거겠죠. 5억이 남의 집 이름도 아니고 뻔뻔하게 무슨 권리로 그런 큰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내준다고 했지 그게 돈이라고는 말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던 것은 어머니랑 아가씨랑 남편까지 제대로 인생 보내버린다는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 이해해놓고 제 탓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아가씨한테 5억이랑 거금을 줄 것 같아요? 아가씨라면 저한테 그런 큰 돈 줄 수 있겠느냐고요? 미쳤어요? 나 혼자 먹기도 바쁜데 내가 그런 큰 돈을 언니한테 왜 줘요? 그러면 너도 나한테 못 주는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데? 너야말로 미쳤냐? 지금 언니 뭐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미쳤냐고 한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해서 이제는 눈이 뒤집히려고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너 그럴 거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난 너 같은 며느리 내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갈라서라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 아들은 능력 있어서 애 딸려도 온다는 여자 많아. 우리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녀장가도 둘 수 있다고! 그런데 너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뭐 해 먹고 살 거냐? 집에서 살림이나 있던 아줌마가 뭐 하며 먹고 살 거냐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자마자 길거리 나 앉아서 거지나 되겠지. 엄마, 정말로 당장 언니랑 우리 오빠 이혼시키자. 나도 저런 언니 필요 없어. 언니, 제발 언니 주제 좀 아세요. 언니 같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아준다고. 우리 오빠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살았어야지. 아주 쌤통이다. 너 우리 딸 말 들었지? 네 주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두말할 것도 없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하하,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어차피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질려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주 잘 됐네요.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원하시면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야말로 그지 같은 남편 놈이랑 그동안 결혼해서 살아준 나한테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로 5억 주기 싫어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저는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 시어머니한테 중간에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회사에 반차까지 쓰고 집으로 달려왔으니까요. 남편 놈은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랑 신우랑 똑같이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내 동생 집 사는데 못 해주겠다며? 엄마 통장에 5원만 보낸 게 맞느냐고? 당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매정할 수 있어? 가족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는 남편 놈이 말을 끝내자마자 남편 놈의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때려버렸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족이 아니라 원수들이겠지.
그리고 최고 나쁜 건 바로 네 놈이야. 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어디서 매정하니 뭐냐는 소리를 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러자 저한테 맞은 남편 놈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내 뺨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너 그동안 바람 피웠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상접 닮은 젊은 년이랑 바람 피워서 갑자기 나 괴롭히고 우리 아빠 무시하면서 그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땅 보고 어머니랑 신우가 나 비웃어서 너한테 하소연했을 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3천만 원짜리도 땅이냐며 우리 아빠까지 비웃으며 무시했었지? 그래놓고 바람까지 피운 짐승보다 못한 자식이 뻔뻔하게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땅으로 네 동생 집을 사달라는 말이 나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너처럼 더러운 자식이랑은 하루라도 못 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젊은 것이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꼬신다고 너처럼 다 넘어가는 줄 알아? 네가 마음이 있어서 넘어가 놓고 어디다 대고 피해자 운운하고 있어. 너는 그냥 바람 피워서 가정 파탄낸 가정 파괴범일 뿐이라고. 그 말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건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착한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니. 아들, 정말이야? 너 애미 두고 딴 년이랑 바람 피웠어? 정말로 그랬냐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오빠,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바람을 피우면 어떡해? 이제 보니까 언니가 오빠 바람 피운 거 알아서 내 아파트 못 해준다고 했던 거 아니냐고! 그것만 아니면 언니가 사돈 어른한테 받은 15억 땅 전부 우리 거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바람 피워도 나 집사람한테 안 들킬 자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제야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수야, 내가 잘못했다. 아들놈이 바람이 났을 줄 누가 알았겠냐. 진작 알았다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막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산 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우리 아들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너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갈 곳도 없을 텐데 능력도 없는 네가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려고.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애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 주라. 그리고 우리 딸 집도 좀 사주고. 이미 계약금 치렀고 너한테 돈 받으면 갚는 조건으로 지인들한테 돈까지 빌려 계약한 건데 이제 와 이러면 계약금도 전부 날리고 우리 완전히 빚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아까운 생돈까지 날리고 우리 전부 산거지 된다. 그 빚진 돈을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 언니. 저희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계약금 지불한 건데 이제 언니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언니가 5억 주면 그 안에서 계약금 빌린 것도 전부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긴. 내가 처음부터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무시했던 건 두 사람 아닌가? 그래놓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고. 당신들 멋대로 빌린 돈이니 책임도 당신들이 알아서 져야지 왜 나한테 우는 소리를 해? 그리고 아줌마, 이거 왜 이러세요? 아줌마가 먼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 딴소리냐고. 그리고 정은 무슨 정. 아줌마 아들 바람 피우고 나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피울 수 있다고? 누구는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줄 알아. 남편 놈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 지키고 자식 새끼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아줌마, 내가 능력이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 아빠가 물려준 땅값 올라서 나 부자 된 거 벌써 잊었어? 아줌마 아들보다도 내가 더 잘 나간다고. 아줌마, 내가 마지막으로 아줌마 걱정돼서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아줌마 딸은 인터넷 도박하다가 걸려서 이혼당하고 아들놈은 바람 피우다 이혼당하고 이 정도면 아줌마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최악이라고! 그리고 저는 미리 싸놓았던 남편 짐가방을 남편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너 여기 빌라 우리 아빠가 나 결혼할 때 사준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네가 3천만 원짜리 땅 물려줬다고 비웃은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이니까 당장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서 꺼져! 그리고 앞으로 바람 피우려거든 네 주제나 알고 피우고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어디서 바람이야? 그 이후 남편놈이며 시어머니며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안 나가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더는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이라면 저희 딸을 제가 미리 친정에 맡겨놓았던지라 세 사람이 경찰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흉한 꼴을 제 딸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에게 붙잡혀 나가면서도 남편의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저에게 매달리려고 아주 난리였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한 번만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래, 미야. 내가 더는 너랑 네 친정 무시하지도 않고 너한테 잘하마.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다오. 제발 5억만 도와줘. 언니, 이러지 말고 저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언니 따까리라도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놈이랑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딸아이도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놈이며 남편놈 상간녀와 시모와 신우까지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놈이 저 몰래 대출에 카드까지 긁어서 상간녀한테 월세집까지 해주고 비싼 옷이랑 가방까지 사주며 제대로 사고를 치고 지냈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저한테 줘야 할 위자료에 시모의 신우와 상간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고 나니 남편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남편이 아는 지인한테 듣기로는 남편놈이 가진 게 없어지자 상간녀도 남편놈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요.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당한 데다 상간녀한테 버림을 받아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5억을 뜯어낼 생각에 집을 산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계약금까지 날리고 갚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방 2칸짜리 살던 빌라를 팔아 빚을 갚은 후 방 1칸짜리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좁은 집에 남편놈까지 같이 얹혀 살게 되었고요. 다들 못되게 굴다가 인생 제대로 꼬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빠가 해주신 빌라를 팔고 땅 판 돈으로 딸아이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딸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자 저도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되었죠. 제가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던지라 결혼 전 직업을 살려 어린이 미술학원을 차렸는데 제법 학원도 잘 되는 편이고 앞으로 딸아이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차렸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와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남자였는지. 나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받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내가 정말 바람도 안 피우고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다시 한번 바람을 피웠다가는 내가 당신 아들이다. 한 번 바람 피웠던 놈이 두 번은 못 피울까. 그리고 너 같은 아들 징그러워서 나는 필요 없거든.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두느니 평생 자식 없이 사는 게 속 편하고 좋겠다.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큰 대야만한 물감통을 들어 남편놈한테 물벼락을 선물해 주었죠. 그런데도 남편놈은 저희 학원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 저는 남편놈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경찰들한테 끌려갔고 한 번만 더 저를 찾아와 못살게 굴면 그때는 아마도 남편놈이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서웠는지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결혼할 여자가 많다는 시어머니의 말과 달리 남편은 아직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난한 집에 시어머니와 이혼한 신우까지 딸린 바람 피운 이혼남이랑 결혼할 여자는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소중한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저희 딸 그리고 부모님의 행복만 바라보며 살 생각입니다. 이런 제 인생의 새 출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힘내볼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